지난해 6월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한 뉴스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베이징시 상업과 외교 중심지 차오양구가 시행한 공무원 채용 합격자 명단에 석박사 출신이 95%를 차지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말단 청관직 명단에 베이징대 박사가 포함됐는데요. 82개 완장을 차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주차 단속을 하는 하급 중의 하급 관리직에 중국 제1대학 베이징대 박사가 지원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의 외교관 양성 요람인 외교대학과 중국 사회과학대학 석사, 영국 맨체스터 대학 석사가 차오양구 외곽 청관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 뉴스는 중국 내 학력 인플레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1인당 평균 소득이 $10,000 중반인 중국에서 박사 또는 유학파 출신은 특히나 상당한 권력 내지 재력가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중국 교육부 통계를 보면 올해 해외로 나갔거나 예정인 유학생 수는 54만 5천 명 정도입니다. 중국의 연간 대학 졸업생을 1,000만 명으로 본다면 5.4%에 해당합니다. 코로나19도 없었고 미중 관계도 지금보단 괜찮았던 시기인 2019년에는 70만 3천 명이었습니다. 올해 중국으로 돌아올 걸로 예상되는 유학생은 60만 명이 넘습니다. 7, 8월 졸업한 대학생이 1,158만 명입니다. 역대 최대 인원이죠. 신규 대졸자의 기존 취준생, 돌아올 유학생까지 구직자가 1,700만 명을 넘어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중국 당국은 실업률 데이터 공개를 중단한 상태인데요. 중단 직전인 지난 6월 기준 16에서 24세 청년 실업률은 22%를 기록했습니다. 9월 현재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자리는 제한된 상황에서 길거리에 깔린 고학력자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헤맵니다. 교육 통계를 보면 2013년 배출된 박사가 53,139명, 석사는 46만 487명입니다. 올해 학위 취득자는 10년 만에 박사 2.18배, 석사 2.15배입니다. 베이징대 같은 곳은 2020년 이후 대학원생 수가 학부생 수를 넘어섰습니다. 스펙을 쌓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7회 푸단 수석 경제학자 토론회에서 류이안춘 상하이 재경대학 총장은 중국에 40만 명의 박사과정 학생이 있는데 그들은 월 3,000위안을 받으며 거지처럼 연구한다며 이들에게 월 10,000위안의 수입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열띤 논쟁을 유발했습니다. 박사과정 학생들은 열광했지만 대중은 국가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이기적 발상이라며 통렬히 비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딜레마에 놓였습니다. 국가 발전, 특히 미중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고급 인력 양성이 절실하지만 일자리 창출은 의욕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기껏해도 기업의 대졸자를 고용하면 보조금을 준다거나 국유기업에 100만 명 인턴을 모집하라고 명령하는 정도죠. 오히려 고학력자들의 주요 일자리 중 하나였던 과외시장을 2021년 무너뜨렸습니다. 영리 목적의 개인 교습을 금지하는 통에 1,500억 달러대 사교육 시장과 수만 명의 일자리가 공중분해됐습니다. 과도한 사교육에 부모들의 등골이 휘고 결국 아이를 낳지 않아 인구 절벽에 부딪혔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조치였죠. 그러나 출산율은 개선되지 않고 실업률은 치솟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부상한 이때 공공일자리를 늘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개혁개방 이후 성장의 달콤한 과실만 맛보던 중국은 지금 같은 동시다발적 문제를 접하고 해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역시 청년들에게 고난을 잘 견딜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할 뿐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